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연, 변화의 심리학, 깨어나라 잠든 거인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안의 변화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볼까 합니다. 네, 이 강연 녹취록에서 저희가 핵심만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청취자 당신이 이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변화, 요즘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 하버드 졸업생들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변화에 대한 도전 정신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현대그룹 출신들이 다른 대기업보다 더 오래 현역으로 활동한다. 이런 분석도 봤는데 그 비결이 혁신과 도전 문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적응력과 관련이 깊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앤소니 라빈스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 이 흥미로운 변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변화라는 게 사실 단순히 그냥 더 나아지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죠. 이호경 박사님 강연의 핵심은 모든 변화는 결국 나 자신, 그러니까 자기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변화. 네, 외부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첫 걸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기 변화가 핵심 키워드군요. 그럼 이후경 박사님 분석을 따라가 보면서 먼저 변화를 이해하는 틀이 되는 현대 심리학, 이 관점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심리학 자체도 계속 변화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방법을 이해하려면 심리학이 변화를 어떻게 봐왔는지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프로이트처럼 과거의 무의식, 감정 이런 걸 파고드는 관점, 이게 정신 분석이죠.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동, 그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 이게 행동주의. 행동주의.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을 믿는 관점은 인본주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까지 탐구하는 관점, 이런 걸 이제 초월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 다양한 접근법들이 뭐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이에요. 정반합처럼요. 변증법적으로요? 네. 생각이 있으면 반대 생각이 나오고 이걸 합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요. 과거에는 의식을 탐구하다가 좀 더 측정 가능한 행동에 집중하는 그런 과학적인 흐름으로 가기도 했고요. 핵심은 변화를 일으키는 접근법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도구 상자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도구를 쓸지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변화하는 구체적인 방식, 이 자기 변화의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윌리엄 제임스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는데 정말 늘 생각이 먼저일까요? 그 윌리엄 제임스의 통찰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이우경 박사님은 변화의 출발점이 꼭 생각일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때로는 행동이 먼저일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삶의 큰 사건을 통해서 인격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나 감정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예요. 과거 경험, 특히 어릴 때 경험이 현재 감정이나 생각 패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정신 분석 아니면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무의식적인 생각 습관이 우리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인지심리학적 접근,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자동적 사고. 네, 혹시 스스로 이렇게 난 원래 안 돼. 같은 자동적인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느낄 때 없으신가요? 있죠. 정말 있어요. 무심코 튀어나와서 스스로를 딱 멈칫하게 만들 때가. 그렇죠. 바로 그런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고 바꿔나가는 것. 이게 변화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근데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어떤 방식인가요? 네, 두 번째가 바로 행동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적 관점인데요. 일단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나 감정은 따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다. 네, 아주 간단한 예로 기분이 좀 우울할 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거나
그냥 가볍게 걷기 시작하면 실제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앤서니 라빈스가 아침마다 막 힘차게 박수를 치라고 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 박수치기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도 일단 박수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죠. 또 칭찬이나 인정 같은 보상을 활용해서 원하는 행동을 늘리는 것. 이것도 이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 이거 꽤 흥미롭지 않나요? 박수치기 같은 작은 행동이 생각까지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실용적인 접근법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인격 자체가 바뀌는 경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좀 많이 특별해 보이는데? 네, 이건 정말 드문 경우죠. 인생을 막 뒤흔드는 큰 사건이나 아주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경우, 생애 사건이라고도 해요. 생애 사건. 네, 예를 들면 뭐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후에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거나 아, 아니면 종교적인 체험이나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거나 거의 인격과 운명이 동시에 아주 급적으로 바뀌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 단번에 깨닫는 경지 있잖아요. 네, 도노돈수, 도노점수 할 때 그 도노요. 네,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거듭남 체험 같은 것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고 또 때로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 중요한 점은 이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는 생각, 행동, 아니면 더 깊은 차원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 행동, 그리고 드물지만 인격 차원의 변화까지. 와, 출발점이 정말 다양하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이우경 박사님이 스피드 심리학이라고 부르면서 강조하신 NLP 기법,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죠. 이게 이름 그대로 우리의 말, 언어, 그리고 오감, 신경을 활용해서 뇌를 프로그래밍 하듯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하나다. 네, 우리가 하는 말, 또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실제로 뇌신경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랑 비슷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NLP는 심리치료 분야의 대가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기법들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면서 탄생했어요.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말, 행동, 생각 패턴을 모델링해서 따라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벤치마킹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인본주의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긍정 심리학이나 성공학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뭐랄까, 기존 심리치료가 문제 원인을 깊이 파고드는 거북이 같다면 NLP는 빠르고 효과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토끼 아니면 디지털 심리학 이렇게 비율되기도 해요. 말과 오감으로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와, 이거 마치 우리네 사용 설명서를 찾은 듯한 느낌인데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부이부바부 기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NLP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이부바부 기법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 변화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강조한 변화의 4가지 조건, 4D라고 하거든요. 4D요. 네, desire, 간절한 열망, decision, 결심, determination, 결단력, 그리고 discipline, 지속하는 규율. 이 4가지인데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진 실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4D를 실천하는 방법이 VABA군요. 그렇죠. VABA는 이 4D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4단계인데요. 첫째, visualization,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모습, 목표를 이룬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오감까지 다 동원해서요. 생생하게. 둘째, affirmation, 긍정 확신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강하게 믿고 확신하는 거죠.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셋째, verbalization, 언어화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처럼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외치는 호예요. 특히 거울 보면서 하면 효과가 좋다고들 하죠. 소리내서 말하기. 네, 마지막 넷째가 assume the role,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요? 네, 마치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 뭐라면이 아니라 이미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as if 기법이라고도 해요. 와, VAVA. 시각화, 확신, 언어화, 역할 연기. 딱 기억하기 쉽네요. 이걸로 성공한 사례도 있나요? 그럼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아놀드 슈왈츠네거죠. 아, 터미네이터? 네, 오스트리아 이민자 출신의 말도듬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 성공한 영화배우, 또 케네디 가문과 결혼,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꿈들을 정말 생생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다 이뤘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오프라 윈프리 역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매일같이 그리고 말했다고 하죠. VABA는 단순히 그냥 소망하는 걸 넘어서 뇌를 성공 모드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청취자 당신께서는 이 VABA 기법 중에 어떤 게 지금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변화도 결국 꾸준함이 뒷받침되어야겠죠? 맞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죠.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단계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이우겸 박사님이 설명한 변화의 4단계는 뭔가요? 이걸 알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다음엔 뭘 해야 할지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변화는 마치 계단으로 오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예요. 아예 모르는 상태? 네, 이때 필요한 건 호기심입니다. 저건 뭐지? 하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죠. 호기심. 두 번째는 의식적 무능력 단계입니다.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게 된 상태예요. 배우고 시도해보지만 아직은 서툴죠. 아, 내가 못하는구나 아는 단계. 그렇죠.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용기요. 용기. 세 번째는 의식적 능력 단계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알고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상태예요. 성과도 나고 자신감도 붙죠. 오, 이제 좀 하는 단계네요. 그런데 여기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아, 자만심. 네, 여기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려면 끈기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끓기 직전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그 임계점처럼요. 임계점 비유 와닿네요. 네,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만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거든요. 영어 공부나 수영 배울 때 생각해 보시면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서 딱 2% 부족해서 포기하곤 하죠. 아, 그 2% 부족 정말 안타까운 경우 많죠.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어떤 경지인가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능력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뭘 잘하는지조차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해내는 상태. 완전히 체화된 경지죠. 몸에 그냥 밴 거네요. 그렇죠.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 큰 노력 없이도 능숙함을 유지하지만 자칫 자만하면 다시 미끄러질 수 있어서 겸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겸손. 옛날 이야기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도인에게 보내서 20년간 학문을 배우게 했는데 돌아온 아들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스승에게 보내서 20년간 소 100마리를 키우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를 키우게 했다고요? 네. 100발이 돼서 돌아온 아들에게 스승이 저기 101번째 소를 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아들 자신이 소를 돌보는 일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그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 101번째 소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군요. 네.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 변화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변화의 어느 단계에 계신 것 같나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와, 변화의 시작점부터 구체적인 방법론 NLP, 그리고 변화가 무르익는 4단계 과정까지 정말 알찬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에디슨도 천재는 1% 영감과 99%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노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했듯이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NLP의 기본 철학인 OAF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OAF요? 네, Outcome, 목표 지향성, Acuity, 상황 민감성, Flexibility, 유연성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Outcome, 명확히 알고, 주변 상황과 내 상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Acuity, 필요하다면 언제든 계획을 수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성, Flexibility, 이게 성공적인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OAF 철학, 목표, 민감성, 유연성. 이 세 가지가 이후경 박사님이 마지막에 드셨던 솔개 비유랑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솔개는 이 OAF를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멋진 상징이죠. 솔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솔개는 하늘 높이 날아서 목표, 즉 먹이를 향해 나아가죠. Outcome.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정확히 포착하고요. 네. 목표물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서 급강화하는 민첩함, Flexibility를 보여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솔개가 한 40년쯤 살면 불이랑 발톱이 무뎌져서 사냥이 어려워진대요. 아, 나이가 들면 네, 그때 스스로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낡은 부리를 막 깨뜨리고 발톱을 뽑아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픈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 부리와 발톱이 돋아나면 다시 30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와 자기 혁신의 정말 강력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와, 솔개 이야기 정말 강렬합니다. 오늘 나는 모든 내용을 다 암축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청취자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벽은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왜 변할 수 없는가에 대해 늘 들려주는 그 익숙한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후 당신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 변화의 심리학을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